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회전. 오늘은 냉철한 분석으로 화끈한 수익을 거두시는 차주남 정재훈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재훈 고수님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 아무래도 상반기 증시가 좀 많이 달렸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미국은 여전히 경기 지표가 좀 좋지가 않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적어도 뭐 상단 자리 때는 2,700 정도? 그리고 하단 자리 때는 작년에 올 연초에 찍었던 그 지수 때만큼 거기에서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럼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이분의 계좌를 하나 볼까 해요. 제가 살짝 봤는데 네. 그 슬픈 계좌예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은 가져가고 어떤 종목은 정리를 해야 할지 그 스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핫했던 종목군이잖아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면은 고 5할 스탑일지. 하나, 둘, 셋. 로봇주들이 한 번 더 가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반등은 나오죠. 그 반등 타이밍에 조금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우디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렇게 없대요. 다 공장 자동화.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갈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로봇 산업이 점차 커진다는 네. 건 확실하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밸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밸류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그것만큼 주가가 오른 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상승폭의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나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네요. 어떤 게 또 있어요? 야, 삼성이 투자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삼성이 투자하면 무조건 다 가나요? 아니에요. 반도체 기업 SNS텍이나 LOT베큐이나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차트들 다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삼성이 다 지분 투자했던 기업이에요.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나고 나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조정을 받고서 바닥을 만들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번 잘라주고 추후에 매수 타이밍을 다시 조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뭐 판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아주 시장에서 뜨거운 섹터죠. 2차 전지. 하나, 둘, 셋. 뭐예요? 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일단 빨리 수익이라도 조금 거두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노려보자는 뜻에서 X였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네, 좋은 생각인데 근데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은 같은 섹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압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변수는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와줘야 돼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나 이런 부분들 최소 5년이에요. 그럼 5년 뒤에 돼서야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격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확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성일하이텍보다는 에코프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볼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 하나, 둘, 셋. 오, 맞췄다. 삼성전자 주가는 싸요. 이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 바닥을 쳤어요. 그럼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봐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이제 자율주행차 보통 반도체가 한 1000여 개 가까이 쓰여진다고 해요. 그럼 새로운 부분들에 있어서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바닥은 쳤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많이 빠졌고 손실 보고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최근에 어닝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더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망을 하게 되면 근데 주가가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요? 이미 알아서?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는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주가는 경기에 몇 개월 선행하죠? 6개월? 그렇죠. 6개월 선행하잖아요. 그러면 3분기 때, 4분기 때 좋아진다라면 이미 1분기 때에 바닥을 치고 반영이 되어 가겠죠. 그러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 다음에 가장 손실이 큰 카카오부터 하나, 둘, 셋. 마이너스 40%까지 가지고 가셨다면은 이미 손절하기엔 늦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똑같네요. 지금 손실이 카카오의 손실이 마이너스 40%예요.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퍼센티지를 따져보게 되면 100% 가까운 상승을 해줘야지만 본전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이 카카오가 계속 실적이 안 좋거나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카카오가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월봉상 기준으로 20개월 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금 반등 타이밍을 좀 더 노려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실에서 수익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은 좀 줄이면서 교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단 만약에 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면 박스 하단자리대죠. 한 4만 원대, 한 4만 7천 원, 4만 8천 원. 그 원저리대에서는 조금 분할로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단가를 낮춰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현대차. 자, 현대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 둘, 셋. 이제 점점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테슬라가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요.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 네. 그런 수익성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되고 IRA에서 현대기아가 일단은 수혜를 못 받잖아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분들을 잘 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난번 주인공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종목들이 굉장히 다 잘 가고 있는데 오늘은 화신이나 성화이텍이나 이런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신에 만도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기아 니들이 아니더라도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고 포드에 공급할 수 있고 BMW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성차를 부품 쪽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이제 두 종목 남았는데요. 스피디하게 볼게요.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면 어떤 섹터들을 좀 새로 담아보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주가가 안 올라가 있는 그런 섹터나 업종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이잖아요. 2차 전지만 올라갔거든요.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IRA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배당주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엔 확실히 배당주죠. 조건은 배당주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빠질 때 사는 거예요. 많이 빠질 때. 그러면 고배당주들,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대표적으로 금융 섹터가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테마가 탈 가능성이 높은 sek터죠. 인프라. 인프라가 엮인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중에서도 그럼 보수님은 어떤 쪽을 좀? 잠시 뒤에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 하나로. 그래도 이분의 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땐 카카오를 만회할 만한 종목을 하나 주셔야. 네, 그래서 제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카카오가 마이너스 한 40% 정도 손실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기업이 그 손실을 좀 만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는 1차적인 부분들 한 50% 정도? 뭐 그 정도 수익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주다. 오늘 꼭 사줘 핵심은 뭐예요, 교수님? 우선 이 기업의 경쟁사는 미국에 있는 경쟁사는 시총이 약 한 30조대예요. 근데 지금 이 동사의 시총은 10조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여기에다 더 중요한 건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한국에 있는 기업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일거리가 계속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증설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국 쪽에다가. 그럼 결국 IRA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기서 종 한 번을 쳐야 될 것 같아요. IRA 법안이 실행이 되면서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억의 보조금을 시작으로 해서 10년간 총 9조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수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시총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있어서 1.7기가와트 정도의 모듈 생산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일단 1.4기가와트의 추가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뭐 웨이퍼라든가 셀이라든가 모듈 이 통합 설비까지 다 투자가 완료가 된다면 총 8.4기가와트의 규모로 키워지게 됩니다. 계속 IRA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쪽에서 계속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영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좀 매수를 모으고 있다. 네,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해줘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개월 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박스권에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는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의 신재생 에너지주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